내용들을 갖고 국회 증감법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이제 우리 간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저는 제출을 했는데요. 이 부분 또한 너무 지체되지 않고 간사님들 간의 빠른 협의를 통해 가지고 국정감사 후속 조치, 국회 증감법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좀 처벌을 하고 빠르게 넘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우리 박봉계 의원님, 존경하는 박봉계 의원님 먼저 드리고. 30초도 안 걸려요. 저는 제가 법안 1소인지 2소인지를 까먹었습니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1소인지. 누구 때문에 알았냐? 김남근 의원님 때문에 알았습니다. 아니 1소위 같이 좋은 법안 소위에 가 있으면서 뭐 하시는 거냐고. 아니 내가 뭘 얘기를 하고 싶어도 장이 열려야지 이게 무슨 법안을 심사를 하든지 말든지 해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12월에 두 번만 열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법안을 심사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존경하는 이현성 의원님. 예, 저도 뭐 법안 심사와 관련해서 뭐 일반적인 의견입니다만은 한 가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밀려있는 안건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일률적으로 순서대로 처리를 하니까 좀 실적이 좀 안 나는 것 같은데 우리 양당 간사님들께서 좀 의논을 하셔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비쟁점 법안이면 나를 따로 잡아가지고 그 부분만은 좀 따로 떼내서 미리 심사를 하시면은 우리 법안 처리에도 좀 진전이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의견 한번 예. 제안해 봅니다. 자, 우리 간사님께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조금 대외 활동보다는 우리 법안 심사에 조금 더 우리 같이 집중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시겠다고 다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명호 수석 전문위원께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전문은 의사 일정 순서에 따라 단말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 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입니다. 김은혜, 김현정, 안도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가치 고정형 디지털 자산 발행과 관련된 3건의 제정안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확대 추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한 입법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2단계 입법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재정법으로 규율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주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적 보험과 민간 보험을 종합적으로 조정,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일한 취지로 발의되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함께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장기 소액 연체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소득재산심사 과정에서 채무자의 동의 없이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특례에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수집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의 광범위성을 감안할 때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강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것입니다. 이는 위원회 위상을 제고하고 규제와 관련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동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합리화를 추진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규제합리화위원회 구성에 맞추어 종전 민간위원회 임기를 종료할 경우 위원회 결정의 독립성 및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선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 소관 1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납품업자 등이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신속한 구제,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그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김남근 의원, 김현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기금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가 피해의 구제로 이어지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공기금의 신설은 예산 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과 다른 분야의 피해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고 과징금 수익 규모는 연도별 편차가 크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므로 재원의 확보와 기금 사업의 안정적 추진 측면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최기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국가보훈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국가보훈부 소관 9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10건 등 총 1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국가보훈부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효창공원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현충원으로 승격 지정하여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애국 선열에 대한 예우와 국가의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개정안 심사 시 현재 묘역의 관리상 문제점을 개정하려는 입법 취지와 함께 효창공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의견 및 군인묘 조성 취지와 관련 없는 시설에 대한 이전 대책 마련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요약보고서 12쪽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68항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단민원 조정 해결에 관한 법률안은 집단민원을 조정이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분쟁한 신속한 해결을 통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제정안은 자신 관련 고충 민원에 대한 조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부패 방지 권익위법 외에 별도법 제정의 필요성, 국무조정실 소관 갈등 관리 체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9항 김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심판법 개정안은 시군 자치구 등의 장이 시군 자치구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한 인용 재결에 대한 불복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과 행정심판위원회 간 위법 부당 판단 편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인용 재결에 대한 불복을 허용할 경우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신속한 권리구자를 꾀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의 장점이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토론 순서입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한 대체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먼저 존경하는 허영 의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 김성원 의원님 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자, 3분 드리세요. 네, 아마 오늘 그 일소일에 상정된 법안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대체 토론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상정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와 관련해서 제도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보다 정교한 제도 설계를 위해서 위원님들께 몇 가지 고민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격 발견의 일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모가는 발행사와 주관사가 산정해서 제시하고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코너스톤 제도 논의와 함께 증권사의 총액 인수 책임 강화와 사후 평가와 페널티 체계 개선 문제를 반드시 병행해서 다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
주관사와 기관 간의 이하상충과 지배구조 리스크에 대한 우려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관계를 통해서 주관사가 코너스톤 투자자에게 특혜나 우회 지원을 약속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제재 근거를 아주 촘촘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주주와 경영진과 밀접한 기관이 코너스톤으로 참여함으로써 상장 이후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해지지 않는지, 또 향후 또 다른 딜의 수수료나 배정과 연계된 복합적인 거래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들여다보고 이를 차단할 보호 장치를 갖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기관 특혜에 대한 우려입니다. 사전 협상력이 있는 소수기관의 물량이 집중되는 구조에서는 현실적으로 자본력과 거래 이력이 풍부한 대형기관이 주요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소형 운용사나 개인 투자자는 공모시장 접근 통로가 아주 좁아졌다 느낄 수밖에 없고, 이는 자본시장 참여 기반을 넓히려는 국정 목표에도 어긋납니다. 자격요건과 배정 한도, 공시와 설명 책임을 어떻게 균형 있게 설계할지 세심한 고민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의 성공에 직결된 모든 안전장치들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는 만큼 정부가 어떤 대안과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법안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정부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네, 대체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위원회 부위원장님이 나와 주셨나요? 예, 부위원장 참석했습니다. 예, 저희 왼편에 좀 나와 주시면 질의하겠습니다. 시간 잠깐. 네, 부위원장님. 지금 의사일정 39항 이강일 의원님께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아주 좋은 내용의 법안을 내주셨는데, 이거 보니까 이제 수사기관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제 이런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건데,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윤석열 정부 때 감사원이 유병호식 감사라 해서 무차별하게 공무원들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KTX를 언제 타고 또 왜 타고 또 출퇴근, 그다음에 코로나 접종 여부를 받았는지 수많은 공무원들의 그걸 갖다가 다 받아서 감사하는 데 쓰였고, 또 감사 대상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어떤 대상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한정 없이 무제한으로 포렌식해서 그래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예도 있었는데요. 지금 이 감사원이라든가 혹은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도 범죄정보, 그러니까 범정 비슷하게 계좌 내역을 갖다가 추적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방지하거나 좀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요 점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께서는 어떤 그 대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그 개인정보 수집의 정당한 근거, 그리고 대상이 공무원일 때, 공무원인 경우 예. 또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도 그렇죠. 공무원이 특별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 지금 이제 유병호 씨가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행위를 방해하고 있다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털어갔거든요. 예. 그리고 그 턴 개인정보를 갖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면서 많은 공직자들을 수사를 받게 했고, 지금은 월성원전이라든가 통계 조작 그 사안이 다 지금 줄줄이 무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국가기관이, 특히 감사원이 기본권을 위배하고 적법 절차를 위반하면서 쉽게 말해서 헛짓거리 한 거죠. 그런 거를 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좀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것에 대한 어떤 법적인 개정이라든가 대안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광희 의원께서 좋은 법안을 내셨길래 수사기관이 아닌 국가기관,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고요. 이강일 의원님 그 의원 발의 입법은 자세히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법상에
공무원에 대한 뭐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때는 명확한 근거를 갖고 해야 됩니다. 15조나 또는 18조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잘 들여다보겠고 지금 이강일 의원님 주시는 의견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법안 심의할 때 그 우리 허영 의원님하고 우리 김성원 의원님 말씀하신 거 잘 예, 논의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좋겠습니다. 예, 우리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장수 의원님 대체 토론. 금융위원장님, 네. 예, 그 의사일정 제10이랑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개정안 보면 이게 지금 그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돈을 빌렸을 때는 연대채무자가 나중에 그 주채무자가 그 조정이 되면 채무 조정이 되면 연대채무자도 같이 조정이 되는데 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다 돈을 빌렸을 때는 주채무가 조정이 돼도 연대채무자가 채무 조정이 안 돼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고 너무 불균형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입법 우리 정무위에서는 채권 규모 감소나 뭐 기금 건전성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기금 건전성과 이 형평성이나 연대채무의 부종성이라고 하는 원칙적인 측면에서 보면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건이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의견 갖고 계세요? 금융위원회에서는?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전부 연대 책임은 이제 자꾸 없애가는 그런 그렇죠. 방향인데 예, 예. 거기 또 이제 그 내부 사정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저희들이 더 예, 적극적으로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어디에서 돈을 빌렸느냐에 따라서 이게 연대채무가 어떤 건 계속되고 어떤 건 조정되지 않고 한다면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법안 소위 그 심의할 때 금융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좀 잘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권익위원장님, 저희들이 제가 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국민권익위원회법 즉 개별 그 열거주의를 포괄주의로 이게 굉장히 큰 변화인데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이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을 전폭적으로 높일 수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곽종근 같은 분이 지금 현재 권익위원회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가 안 되잖아요. 이런 거 좀 없애야 되는 건데 지금 권익위원회랑 지금 저희들이 실무협의를 하다 보면 오히려 권익위원회가 더 소극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이거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는 식으로 너무 소극적으로 나오시는 게 아닌가. 한 번에 어려우면 단계적으로라도 포괄주의로의 대변화를 권익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준비하지는 못할 망정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나오면 이거는 저는 담당 소관부서가 할 수 있는 태도인가 근본적으로 좀 의문이 생기거든요. 자, 대체 토론 하시는 겁니다. 신장수 의원님. 예. 어떠십니까? 입법적으로 좀 해결할 문제가 좀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말씀 잘 듣고요. 의원님 말씀 좀 반영되도록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대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신장식 의원님은 이소희 위원이고 권익위원회 소관 위원이세요. 그러니까 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자, 대체 토론을 종결하고 오늘 상정한 안건들을 각각 소위원회에 해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소위원회 위원장님 및 소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법률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동법률안을 발의하신 김상훈 의원 등 10인으로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어 국회법 제90조 제1항 단서 및 제90조 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이 의안의 철회 동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각 기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자, 진행해도 되나요? 의사투족선 5분의 1이라서 하시면 의결되나? 의결은 됩니다. 예?
많이 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 정기에 제10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부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노트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법률안을 먼저 상정한 이후에 법률안 철회 동의의 건을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법안 상정하고 하세요. 자,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9항까지 이상 6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토보고를 듣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하시겠습니까? 예, 1분 강민구 의원님 하시고 우리 강윤현 의원님 하시고 그렇게 해서 1분씩 드시죠. 예, 먼저 하세요. 예, 강한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국무총리실이 기어이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출범시켰습니다. 75만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수사권 기소권도 없는 급조된 행정부 TF가 관련 영장도 범위 제한도 없이 공무원 개개인의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북한의 감시 시스템인 5담당제가 지금 이 이른바 제보센터를 운영해 투수를 받음으로써 지금 이재명식 5담당제가 아니냐는 시중의 평가도 있습니다. 우리 조정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정부 부처가 인사철마다 사실은 사실과 동떨어진 투수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또 이러한 것 자체가 아예 공직 사회를 무너뜨리겠다는 발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국무조정실장에게 이번에 편향된 인사들을 외부 알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순서대로 우리 강윤현 의원님 하시죠. 최근 신여법과 관련해서 여러 경로로 협조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법안 논의에 앞서서 점검을 해야 할 사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일부 신협조합의 비위 의혹을 지적했습니다. 내부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황도 확인했고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감독 부실과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만큼 그에 대한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장의 문제를 바로잡지 않은 채 법 개정 논의부터 서두르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신협법 개정은 감독 체계 보완과 실태 점검이 확실히 진행된 뒤에 논의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명확한 일정과 조치 계획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 확인 없이 법안 처리 논의를 이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다음 우리 존경하는 김재섭 의원님. 저도 국무조정실장님께 이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내란 TF라고 만들어놓은 이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을 뭐 발본색원하겠다는 건데, 가담이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그 부정확하고 모호한 단어를 가지고 가담이라고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무한종으로 넓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공무원들 대상으로 무한종 확대를 해서 대상도 확대하고 범위도 확대해가지고 사실상 다 검열하고 사찰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거 국무조정실이 너무 무책임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저는 형사법에 반하는 반헌법적인 TF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거 구성해도 되겠습니까? 거기 인사 구성에 관해서도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고, 그 내용에 관해서도 이런저런 논란이 있고, 심지어 그 방식은 대단히 위헌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국무조정실장님 이거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좀 밝혀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이건 분명히 중요한 문제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존경하는 박상혁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1분 드리죠. 예, 경기도 김포울의 박상혁 의원입니다.
그 12월 3일이 곧 1년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면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밝히는 사실인데 그 당시 12월 밤에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나서 다음 날 심지어 청와대 그 당시 대통령 안보실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미국 대사관에 전령이 가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을 해라. 대한민국이 기독교적 윤리관으로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운영해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최근에도 밝혀졌습니다. 또한 당시 법무부 과장은 계엄을 합리화하는 그런 논리를 제공해가지고 이른바 뭐 4인 회동인가에도 보고가 됐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계속적으로 밝혀지기 때문에 이런 TF가 빨리 전격적으로 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무총실장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차없이 진행해 주실 바랍니다. 저한테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어서 진행발을. 자, 그만하시죠. 똑같은 내용이면 그만하세요. 서로 같은 이야기면 그만하시죠. 예, 자, 국무조정실장님, 예. 그 우리 여야 의원들이 여야 의원들이 각자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예.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고 계시죠? 공무원들은 공무원입니다. 예, 왜냐하면 공무원을 편가르게 해서 흔들어 놓으면 현 정부가 손해 봅니다. 알고 계시죠? 예. 현 정부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국민이 피해를 보는 거고. 자, 예. 아니 같은 내용이면 뭐예요? 예? 아니 주제가 뭡니까? 예? 주제가 뭐냐고요? 아니 똑같은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 내가 양쪽에다가 내가 주문을 했습니다. 자 우리 이가일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딱딱하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저는 뭐 사실은 초선 의원입니다. 그 이전에도 지방 의원을 해보긴 해봤지만 입법기관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은 법안을 빨리 만들고 불편부당한 걸 제거해 나가는 거죠. 그것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입법 본연의 임무인데 저희 정무위에서 이제 법안 심사가 너무 없다 보니까 그걸 한번 꼭 지적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법안 심사를 한 서너 번이라도 더 해서 불편부당한 어떤 잘못돼 있는 옷들을 좀 제거해줘서 민생 현안이 좀 돌아갈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부탁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의사진행 발언이잖아요, 이거.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좀 유념해서 좀 기간 좀 많이 잡아주십시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도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양 간사님께 12월 초 중순에도 소위를 좀 더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하기로 했었습니다. 하기로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우리 김용만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뭐 자료 미제출이나 위증 같은 내용들을 갖고 국회증감법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이제 우리 간사님들을 통해 가지고서는 제출을 했는데요. 이 부분 또한 너무 지체되지 않고 간사님들 간의 빠른 협의를 통해 가지고 국정감사 후속 조치, 국회증감법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좀 처벌을 하고 빠르게 넘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우리 박봉계 의원님, 존경하는 박봉계 의원님 먼저 드리고. 30초도 안 걸려요. 저는 제가 법안 1소인지 2소인지를 까먹었습니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1소인지. 누구 때문에 알았냐? 김남근 의원님 때문에 알았습니다. 아니 1소위 같이 좋은 법안 소위에 가 있으면서 뭐 하시는 거냐고. 아니 내가 뭘 얘기를 하고 싶어도 장이 열려야지 이게 무슨 법안을 심사를 하든지 말든지 해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12월에 2번만 열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법안을 심사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존경하는 이현성 의원님. 예, 저도 뭐 법안 심사와 관련해서 뭐 일반적인 의견입니다만은 한 가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밀려 있는 안건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일률적으로 순서대로 처리를 하니까 좀 실적이 좀 안 나는 것 같은데 우리 양당 간사님들께서 좀 의논을 하셔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비쟁점 법안이면 나를 따로 잡아가지고 그 부분만은 좀 따로 떼내서 미리 심사를 하시면은 우리 법안 처리에도 좀 진전이 있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의견 한번 예. 제안해 봅니다. 자, 우리 간사님께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조금 대외 활동보다는 우리 법안 심사에 조금 더 우리 같이 집중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시겠다고 다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명호 수석 전문위원께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전문은 의사 일정 순서에 따라 단말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 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입니다. 김은혜, 김현정, 안도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가치 고정형 디지털 자산 발행과 관련된 3건의 제정안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확대 추세,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한 입법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2단계 입법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재정법으로 규율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주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적 보험과 민간 보험을 종합적으로 조정,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일한 취지로 발의되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함께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장기 소액 연체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소득재산심사 과정에서 채무자의 동의 없이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특례에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수집,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의 광범위성을 감안할 때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강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것입니다. 이는 위원회 위상을 제고하고 규제와 관련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동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합리화를 추진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규제합리화위원회 구성에 맞추어 종전 민간위원회 임기를 종료할 경우 위원회 결정의 독립성 및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선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 소관 1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납품업자 등이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신속한 구제,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그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김남근 의원, 김현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기금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가 피해의 구제로 이어지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공기금의 신설은 예산 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과 다른 분야의 피해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고 과징금 수익 규모는 연도별 편차가 크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므로 재원의 확보와 기금 사업의 안정적 추진 측면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최기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국가보훈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국가보훈부 소관 9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10건 등 총 1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국가보훈부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효창공원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현충원으로 승격 지정하여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애국 선열에 대한 예우와 국가의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개정안의 심사 시 현재 묘역의 관리상 문제점을 개정하려는 입법 취지와 함께 효창공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의견 및 군인묘 조성 취지와 관련 없는 시설에 대한 이전 대책 마련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요약보고서 12쪽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68항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단민원 조정 해결에 관한 법률안은 집단민원을 조정이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분쟁한 신속한 해결을 통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제정안은 자신 관련 고충 민원에 대한 조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부패 방지 권익위법 외에 별도법 제정의 필요성, 국무조정실 소관 갈등 관리 체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9항 김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심판법 개정안은 시군 자치구 등의 장이 시군 자치구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한 인용 재결에 대한 불복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과 행정심판위원회 간 위법 부당 판단 편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인용 재결에 대한 불복을 허용할 경우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신속한 권리구자를 꾀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의 장점이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토론 순서입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한 대체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먼저 존경하는 허영 의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 김성원 의원님 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자, 3분 드리세요. 네, 아마 오늘 그 일소일에 상정된 법안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대체 토론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상정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와 관련해서 제도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보다 정교한 제도 설계를 위해서 위원님들께 몇 가지 고민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격 발견의 일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모가는 발행사와 주관사가 산정해서 제시하고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코너스톤 제도 논의와 함께 증권사의 총액 인수 책임 강화와 사후 평가와 페널티 체계 개선 문제를 반드시 병행해서 다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 주관사와 기관 간의 이하상충과 지배구조 리스크에 대한 우려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관계를 통해서 주관사가 코너스톤 투자자에게 특혜나 우회 지원을 약속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제재 근거를 아주 촘촘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주주와 경영진과 밀접한 기관이 코너스톤으로 참여함으로써 상장 이후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해지지 않는지, 또 향후 또 다른 딜의 수수료나 배정과 연계된 복합적인 거래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들여다보고 이를 차단할 보호장치를 갖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기관 특혜에 대한 우려입니다. 사전 협상력이 있는 소수기관의 물량이 집중되는 구조에서는 현실적으로 자본력과 거래 이력이 풍부한 대형기관이 주요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소형 운용사나 개인 투자자는 공모시장 접근 통로가 아주 좁아졌다 느낄 수밖에 없고, 이는 자본시장 참여 기반을 넓히려는 국정 목표에도 어긋납니다. 자격요건과 배정 한도, 공시와 설명 책임을 어떻게 균형 있게 설계할지 세심한 고민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의 성공에 직결된 모든 안전장치들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는 만큼 정부가 어떤 대안과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법안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정부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존경 김성원 의원님, 네, 대체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위원회 부위원장님이 나와 주셨나요? 예, 부위원장 삼선께서. 예, 저희 왼편에 좀 나와 주시면 질의하겠습니다. 시간 잠깐. 네, 위원장님. 지금 의사일정 39항 이강일 의원님께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아주 좋은 내용의 법안을 내주셨는데, 이거 보니까 이제 수사기관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제 이런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건데,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윤석열 정부 때 감사원이 유병호식 감사라고 해서 무차별하게 공무원들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KTX를 언제 타고 또 왜 타고 또 출퇴근, 그다음에 코로나 접종 여부를 받았는지 수많은 공무원들의 그걸 갖다가 다 받아서 감사하는 데 쓰였고, 또 감사 대상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어떤 대상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한정 없이 무제한으로 포렌식해서 그래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예도 있었는데요. 지금 이 감사원이라든가 혹은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도 범죄정보, 그러니까 범정 비슷하게 계좌 내역을 갖다가 추적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방지하거나 좀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요 점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께서는 어떤 그 대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그 개인정보 수집의 정당한 근거, 그리고 대상이 공무원일 때, 공무원인 경우, 예. 또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도 그렇죠. 공무원이 특별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 지금 이제 유병호 씨가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행위를 방해하고 있다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털어갔거든요. 예. 그리고 그 턴 개인정보를 갖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면서 많은 공직자들을 수사를 받게 했고, 지금은 월성원전이라든가 통계 조작 그 사안이 다 지금 줄줄이 무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국가기관이, 특히 감사원이 기본권을 위배하고 적법 절차를 위반하면서 쉽게 말해서 헛짓거리 한 거죠. 그런 거를 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좀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것에 대한 어떤 법적인 개정이라든가 대안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광희 의원께서 좋은 법안을 내셨길래 수사기관이 아닌 국가기관,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고요. 이강일 의원님 그 의원 발의 입법은 자세히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법상에 공무원에 대한 뭐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때는 명확한 근거를 갖고 해야 됩니다. 15조나 또는 18조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잘 들여다보겠고, 지금 이강일 의원님 주시는 의견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법안 심의할 때 그 우리 허영 의원님하고 우리 김성원 의원님 말씀하신 거 잘 예, 논의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잘 알겠습니다. 존경 신장수 의원님 대체 토론. 금융위원장님, 네. 예, 그 의사일정 제11항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개정안 보면 이게 지금 그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돈을 빌렸을 때는 연대채무자가 나중에 그 주채무자가 그 조정이 되면, 채무 조정이 되면 연대채무자도 같이 조정이 되는데, 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다 돈을 빌렸을 때는 주채무가 조정이 돼도 연대채무자가 채무 조정이 안 돼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고 너무 불균형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입법 우리 정무위에서는 채권 규모 감소나 뭐 기금 건전성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기금 건전성과 이 형평성이나 연대채무의 부종성이라고 하는 원칙적인 측면에서 보면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건이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의견 갖고 계세요, 금융위원회에서는?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전부 연대 책임은 이제 자꾸 없애가는 그런 그렇죠. 방향인데 예, 예. 거기 또 이제 그 내부 사정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저희들이 더 예, 적극적으로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어디에서 돈을 빌렸느냐에 따라서 이게 연대 채무가 어떤 건 계속되고 어떤 건 조정되지 않고 한다면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법안 소위 그 심의할 때 금융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좀 잘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권익위원장님, 저희들이 제가 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국민권익위원회법 즉 개별 그 열거주의를 포괄주의로 이게 굉장히 큰 변화인데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이거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상을 전폭적으로 높일 수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곽종근 같은 분이 지금 현재 권익위원회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가 안 되잖아요. 이런 거 좀 없애야 되는 건데 지금 권익위원회랑 지금 저희들이 실무협의를 하다 보면 오히려 권익위원회가 더 소극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이거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는 식으로 너무 소극적으로 나오시는 게 아닌가. 한 번에 어려우면 단계적으로라도 포괄주의로의 대변화를 권익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준비하지는 못할 망정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나오면 이거는 저는 담당 소관부서가 할 수 있는 태도인가 근본적으로 좀 의문이 생기거든요. 자, 대체 토론 하시는 겁니다. 신장식 의원님. 어떠십니까? 입법적으로 좀 해결할 문제가 좀 남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말씀 잘 듣고요. 의원님 말씀 좀 반영되도록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대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신장식 의원님은 이소희 위원이고 권익위원회 소관 위원이세요. 그러니까 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자, 대체 토론을 종결하고 오늘 상정한 안건들을 각각 소위원회에 해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소위원회 위원장님 및 소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법률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동법률안을 발의하신 김상훈 의원 등 10인으로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어 국회법 제90조 제1항 단서 및 제90조 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이 의안의 철회 동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각 기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진행해도 되나요? 의사중립은 5분의 1이라서 하시면 의결되나? 의결은 됩니다. 예? 많이 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 정기에 제10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부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노트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법률안을 먼저 상정한 이후에 법률안 철회 동의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법안 상정하고 하세요. 자,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9항까지 이상 6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토 보고를 듣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하시겠습니까? 예, 1분 강민구 의원님 하시고 우리 강윤현 의원님 하시고 그렇게 해서 1분씩 드세요. 예, 먼저 하세요. 예,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국무총리실이 기어이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출범시켰습니다.
75만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수사권 기소권도 없는 급조된 행정부 TF가 관련 영장도 범위 제한도 없이 공무원 개개인의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북한의 감시 시스템인 5 담당제가 지금 이 이른바 제보센터를 운영해 투수를 받음으로써 지금 이재명식 5 담당제가 아니냐는 시중의 평가도 있습니다. 우리 조정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정부 부처가 인사철마다 사실은 사실과 동떨어진 투수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또 이러한 것 자체가 아예 공직 사회를 무너뜨리겠다는 발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국무조정실장에게 이번에 표정낸 인사들을 외부 알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순서대로 우리 강준호 의원님 하시죠. 최근 신여법과 관련해서 여러 경로로 협조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법안 논의에 앞서서 점검을 해야 할 사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일부 신협조합의 비위 의혹을 지적했습니다. 내부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황도 확인했고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감독 부실과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만큼 그에 대한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장의 문제를 바로잡지 않은 채 법 개정 논의부터 서두르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신협법 개정은 감독 체계 보완과 실태 점검이 확실히 진행된 뒤에 논의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명확한 일정과 조치 계획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 확인 없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다음 우리 존경하는 김재섭 의원님. 저도 국무조정실장님께 이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내란 TF라고 만들어 놓은 이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을 뭐 발본색원하겠다는 건데, 가담이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그 부정확하고 모호한 단어를 가지고 가담이라고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무한종으로 넓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공무원들 대상으로 무한종 확대를 해서 대상도 확대하고 범위도 확대해가지고 사실상 다 검열하고 사찰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거 국무조정실이 너무 무책임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저는 형사법에 반하는 반헌법적인 TF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거 구성해도 되겠습니까? 거기 인사 구성에 관해서도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고, 그 내용에 관해서도 이런저런 논란이 있고, 심지어 그 방식은 대단히 위헌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국무조정실장님 이거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좀 밝혀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이건 분명히 중요한 문제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존경하는 박상혁 의원님, 의사진행관을 예, 경기도 김포울의 박상혁 의원입니다. 그 12월 3일이 곧 1년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면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밝히는 사실인데, 그 당시 12월 밤에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나서 다음 날 심지어 청와대 그 당시 대통령 안보실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미국 대사관에 전령이 가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을 해라. 대한민국이 기독교적 윤리관으로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운영해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최근에도 밝혀졌습니다. 또한 당시 법무부 과장은 계엄을 합리화하는 그런 논리를 제공해가지고 이른바 뭐 4인 회동인가에도 보고가 됐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계속적으로 밝혀지기 때문에 이런 TF가 빨리 전격적으로 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무조정실장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차없이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한테 이야기하셔야 된다, 의사진행관을. 자, 그만하시죠. 똑같은 내용이면 그만하세요. 서로 같은 이야기면 그만하시죠. 예, 자, 국무조정실장님, 예. 그 우리 여야 의원들이 여야 의원들이 각자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예. 잘 알고 계시죠? 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고 계시죠? 공무원들은 공무원입니다. 예, 왜냐하면 공무원을 편가르게 해서 흔들어 놓으면
현 정부가 손해 봅니다. 알고 계시죠? 예. 현 정부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국민이 피해를 보는 거고. 자, 예. 아니 같은 내용이면 뭐예요? 예? 아니 주제가 뭡니까? 예? 주제가 뭐냐고요? 아니 똑같은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 내가 양쪽에다가 내가 주문을 했습니다. 자 우리 이가일 의사진을 발언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딱딱하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딱딱하지 않아요. 이사진행 발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저는 뭐 사실은 초선 의원입니다. 그 이전에도 지방 의원을 해보긴 해봤지만 입법기관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은 법안을 빨리 만들고 불편부당한 걸 제거해 나가는 거죠. 그것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입법 본연의 임무인데 저희 정무위에서 이제 법안 심사가 너무 없다 보니까 그걸 한번 꼭 지적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법안 심사를 한 서너 번이라도 더 해서 불편부당한 어떤 잘못돼 있는 옷들을 좀 제거해줘서 민생 현안이 좀 돌아갈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부탁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의사진행 발언이잖아요, 이거.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좀 유념해서 좀 기간 좀 많이 잡아주십시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도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양 간사님께 12월 초 중순에도 소위를 좀 더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하기로 했었습니다. 하기로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김용만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네, 저희가 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뭐 자료 미제출이나 위증 같은 내용들을 갖고 국회증감법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이제 우리 간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저는 제출을 했는데요. 이 부분 또한 너무 지체되지 않고 간사님들 간의 빠른 협의를 통해 가지고 국정감사 후속 조치, 국회증감법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좀 처벌을 하고 빠르게 넘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우리 박봉계 의원님, 존경하는 박봉계 의원님 먼저 드리고. 30초도 안 걸려요. 저는 제가 법안 1소인지 2소인지를 까먹었습니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1소인지. 누구 때문에 알았냐? 김남근 의원님 때문에 알았습니다. 아니 1소위 같이 좋은 법안 소위에 가 있으면서 뭐 하시는 거냐고. 아니 내가 뭘 얘기를 하고 싶어도 장이 열려야지 이게 무슨 법안을 심사를 하든지 말든지 해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12월에 2번만 열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법안을 심사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존경하는 이현성 의원님. 저도 뭐 법안 심사와 관련해서 뭐 일반적인 의견입니다만은 한 가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밀려 있는 안건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일률적으로 순서대로 처리를 하니까 좀 실적이 좀 안 나는 것 같은데 우리 양당 간사님들께서 좀 의논을 하셔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비쟁점 법안이면 나를 따로 잡아가지고 그 부분만은 좀 따로 떼내서 미리 심사를 하시면은 우리 법안 처리에도 좀 진전이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의견 한번 제안해 봅니다. 자, 우리 간사님께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조금 대외 활동보다는 우리 법안 심사에 조금 더 우리 같이 집중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시겠다고 다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명호 수석 전문위원께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전문은 의사 일정 순서에 따라 단말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 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입니다. 김은혜, 김현정, 안도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가치 고정형 디지털 자산 발행과 관련된 3건에 제정하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확대 추세, 운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한 입법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2단계 입법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재정법으로 규율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주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적 보험과 민간 보험을 종합적으로 조정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일한 취지로 발의되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함께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장기 소액 연체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소득재산심사 과정에서 채무자의 동의 없이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특례에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수집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의 광범위성을 감안할 때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강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것입니다. 이는 위원회 위상을 제고하고 규제와 관련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동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규제 합리화위원회 구성에 맞추어 종전 민간위원회 임기를 종료할 경우 위원회 결정의 독립성 및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선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에 속한 1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납품업자 등이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신속한 구제,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그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김남근 의원, 김현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기금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가 피해의 구제로 이어지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공기금의 신설은 예산 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과 다른 분야의 피해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고 과징금 수익 규모는 연도별 편차가 크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므로 재원의 확보와 기금 사업의 안정적 추진 측면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최기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국가보훈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국가보훈부 소관 9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10건 등 총 1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국가보훈부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효창공원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현충원으로 승격 지정하여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애국선언에 대한 예우와 국가의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개정안 심사 시 현재 묘역의 관리상 문제점을 개정하려는 입법 취지와 함께 효창공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의견 및 군인묘 조성 취지와 관련 없는 시설에 대한 이전 대책 마련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요약보고서 12쪽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68항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단민원 조정 해결에 관한 법률안은 집단민원을 조정이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분쟁한 신속한 해결을 통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제정안은 자수인 관련 고충 민원에 대한 조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부패방지 권익위법 외에
별도법 제정의 필요성, 국무조정실소 간 갈등 관리 체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9항 김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심판법 개정안은 시군 자치구 등의 장이 시군 자치구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한 인용 재결에 대한 불복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과 행정심판위원회 간 위법 부당 판단 편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인용 재결에 대한 불복을 허용할 경우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신속한 권리구자를 꾀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의 장점이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토론 순서입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한 대체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먼저 존경하는 허영 의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 김성원 의원님 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자, 3분 드리세요. 네, 아마 오늘 그 일소일에 상정된 법안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대체 토론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상정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와 관련해서 제도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보다 정교한 제도 설계를 위해서 위원님들께 몇 가지 고민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격 발견의 1차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모가는 발행사와 주관사가 산정해서 제시하고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코너스톤 제도 논의와 함께 증권사의 총액 인수 책임 강화와 사후 평가와 페널티 체계 개선 문제를 반드시 병행해서 다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 주관사와 기관 간의 이하상충과 지배구조 리스크에 대한 우려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관계를 통해서 주관사가 코너스톤 투자자에게 특혜나 우회 지원을 약속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제재 근거를 아주 촘촘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주주와 경영진과 밀접한 기관이 코너스톤으로 참여함으로써 상장 이후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해지지 않는지, 또 향후 또 다른 딜의 수수료나 배정과 연계된 복합적인 거래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들여다보고 이를 차단할 보호장치를 갖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기관 특혜에 대한 우려입니다. 사전 협상력이 있는 소수기관의 물량이 집중되는 구조에서는 현실적으로 자본력과 거래 이력이 풍부한 대형기관이 주요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소형 운용사나 개인 투자자는 공모시장 접근 통로가 아주 좁아졌다 느낄 수밖에 없고, 이는 자본시장 참여 기반을 넓히려는 국정 목표에도 어긋납니다. 자격요건과 배정 한도, 공시와 설명 책임을 어떻게 균형 있게 설계할지 세심한 고민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의 성공에 직결된 모든 안전장치들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는 만큼 정부가 어떤 대안과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법안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정부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네, 대체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위원회 부위원장님이 나와 주셨나요? 예, 부위원장 참석했습니다. 예, 저희 왼편에 좀 나와 주시면 지하겠습니다. 시간 잠깐. 네, 위원장님. 지금 의사일정 39항 이강일 의원님께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아주 좋은 내용의 법안을 내주셨는데, 요 보니까 이제 수사기관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제 이런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건데,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윤석열 정부 때 감사원이 유병호식 감사라 해서 무차별하게 공무원들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KTX를 언제 타고 또 왜 타고 또 출퇴근, 그다음에 코로나 접종 여부를 받았는지 수많은 공무원들의 그걸 갖다가 다 받아서 감사하는 데 쓰였고, 또
감사 대상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어떤 대상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한정 없이 무제한으로 포렌식해서 그래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예도 있었는데요. 지금 이 감사원이라든가 혹은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도 범죄정보, 그러니까 범정 비슷하게 계좌 내역을 갖다가 추적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방지하거나 좀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요 점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께서는 어떤 그 대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그 개인정보 수집의 정당한 근거 그리고 대상이 공무원일 때 공무원인 경우 예. 또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도 그렇죠. 공무원이 특별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 지금 이제 유병호 씨가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행위를 방해하고 있다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털어갔거든요. 예. 그리고 그 턴 개인정보를 갖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면서 많은 공직자들을 수사를 받게 했고 지금은 월성원전이라든가 통계 조작 그 사안이 다 지금 줄줄이 무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국가기관이 특히 감사원이 기본권을 위배하고 적법 절차를 위반하면서 쉽게 말해서 헛짓거리 한 거죠. 그런 거를 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좀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것에 대한 어떤 법적인 개정이라든가 대안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광현 의원께서 좋은 법안을 내셨길래 수사기관이 아닌 국가기관,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고요. 이강일 의원님 그 의원 발의 입법은 자세히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법상에 공무원에 대한 뭐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때는 명확한 근거를 갖고 해야 됩니다. 15조나 또는 18조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잘 들여다보겠고 지금 이강일 의원님 주시는 의견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법안 심의할 때 그 우리 허영 의원님하고 우리 김성현 의원님 말씀하신 거 잘 예, 논의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잘 알겠습니다. 경기한 신장수 의원님 대체 토론. 금융위원장님, 네. 예, 그 의사일정 제12랑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개정안 보면 이게 지금 그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돈을 빌렸을 때는 연대채무자가 나중에 그 주채무자가 이 그 조정이 되면 채무 조정이 되면 연대채무자도 같이 조정이 되는데 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다 돈을 빌렸을 때는 주채무가 조정이 돼도 연대채무자가 채무 조정이 안 돼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고 너무 불균형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입법 그 우리 정무위에서는 채권 규모 감소나 뭐 기금 건전성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기금 건전성과 이 형평성이나 연대채무의 부종성이라고 하는 원칙적인 측면에서 보면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건이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의견 갖고 계세요? 금융위원회에서는?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전부 연대 책임은 이제 자꾸 없애가는 그런 그렇죠. 방향인데 예, 예. 거기 또 이제 그 내부 사정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저희들이 더 적극 예,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어디에서 돈을 빌렸느냐에 따라서 이게 연대채무가 어떤 건 계속되고 어떤 건 조정되지 않고 한다면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법안 소위 그 심의할 때 금융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좀 잘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권익위원장님, 저희들이 제가 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국민권익위원회법 즉 개별 그 열거주의를 포괄주의로 이게 굉장히 큰 변화인데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이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을 전폭적으로 높일 수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곽종근 같은 분이 지금 현재 권익위원회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가 안 되잖아요. 이런 거 좀 없애야 되는 건데 지금 권익위원회랑 지금 저희들이 실무협의를 하다 보면 오히려 권익위원회가 더 소극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이거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는 식으로 너무 소극적으로 나오시는 게 아닌가. 한 번에 어려우면 단계적으로라도 포괄주의로의 대변화를 권익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준비하지는 못할 망정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나오면 이거는 저는 담당 소관부서가 할 수 있는 태도인가 근본적으로 좀 의문이 생기거든요. 자, 대체 토론 하시는 겁니다. 신장식 의원님. 예, 어떠십니까? 입법적으로 좀 해결할 문제가 좀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말씀 잘 듣고요. 의원님 말씀 좀 반영되도록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대체 토론 마치겠습니다. 신장식 의원님은 이소희 위원이고 권익위원회 소관 위원이세요. 그러니까 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자, 대체 토론을 종결하고 오늘 상정한 안건들을 각각 소위원회에 해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소위원회 위원장님 및 소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법률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동법률안을 발의하신 김상훈 의원 등 10인으로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어 국회법 제90조 제1항 단서 및 제90조 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이 의안의 철회 동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각 기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자, 진행해도 되나요? 의사 중립성 5분의 1이라서 하시면 의결되나? 의결은 됩니다. 예? 많이 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 정기에 제10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부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노트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법률안을 먼저 상정한 이후에 법률안 철회 동의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법안 상정하고 하세요. 자,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9항까지 이상 6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토보고를 듣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하시겠습니까? 예, 1분 강민구 의원님 하시고 우리 강준현 의원님 하시고 그렇게 해서 1분씩 드세요. 예, 먼저 하세요. 예,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국무총리실이 기어이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출범시켰습니다. 75만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수사권 기소권도 없는 급조된 행정부 TF가 관련 영장도 범위 제한도 없이 공무원 개개인의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북한의 감시 시스템인 5 담당제가 지금 이 이른바 제보센터를 운영해 투수를 받음으로써 지금 이재명식 5 담당제가 아니냐는 시중의 평가도 있습니다. 우리 조정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정부 부처가 인사철마다 사실은 사실과 동떨어진 투수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또 이러한 것 자체가 아예 공직 사회를 무너뜨리겠다는 발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국무조정실장에게 이번에 편향된 인사들을 외부 알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순서대로 우리 강준현 의원님 하시죠. 최근 신여법과 관련해서 여러 경로로
협조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법안 논의에 앞서서 점검을 해야 할 사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일부 신협조합의 비위 의혹을 지적했습니다. 내부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황도 확인했고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감독 부실과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만큼 그에 대한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장의 문제를 바로잡지 않은 채 법 개정 논의부터 서두르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신협법 개정은 감독 체계 보완과 실태 점검이 확실히 진행된 뒤에 논의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명확한 일정과 조치 계획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 확인 없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다음 우리 존경하는 김재섭 의원님. 저도 국무조정실장님께 이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내란 TF라고 만들어 놓은 이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을 뭐 발본색원하겠다는 건데, 가담이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그 부정확하고 모호한 단어를 가지고 가담이라고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무한종으로 넓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공무원들 대상으로 무한종 확대를 해서 대상도 확대하고 범위도 확대해가지고 사실상 다 검열하고 사찰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거 국무조정실이 너무 무책임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저는 형사법에 반하는 반헌법적인 TF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거 구성해도 되겠습니까? 거기 인사 구성에 관해서도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고, 그 내용에 관해서도 이런저런 논란이 있고, 심지어 그 방식은 대단히 위헌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국무조정실장님 이거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좀 밝혀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이건 분명히 중요한 문제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존경하는 박상혁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1분 드리죠. 예, 경기도 김포울의 박상혁 의원입니다. 그 12월 3일이 곧 1년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면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밝혀낸 사실인데, 그 당시 12월 밤에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나서 다음 날 심지어 청와대 그 당시 대통령 안보실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미국 대사관에 전령이 가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을 해라. 대한민국이 기독교적 윤리관으로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운영해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최근에도 밝혀졌습니다. 또한 당시 법무부 과장은 계엄을 합리화하는 그런 논리를 제공해가지고 이른바 뭐 4인 회동인가에도 보고가 됐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계속적으로 밝혀지기 때문에 이런 TF가 빨리 전격적으로 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무조정실장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차없이 진행해 주실 바랍니다. 저한테 이야기하셔야 된다, 의사진행 발언. 자, 그만하시죠. 똑같은 내용이면 그만하세요. 서로 같은 이야기면 그만하시죠. 예, 자, 국무조정실장님, 예. 그 우리 여야 의원들이 여야 의원들이 각자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예.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고 계시죠? 공무원들은 공무원입니다. 예, 왜냐하면 공무원을 편가르게 해서 흔들어 놓으면 현 정부가 손해 봅니다. 알고 계시죠? 예. 현 정부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국민이 피해를 보는 거고. 자, 예. 아니, 같은 내용이면 뭐예요? 예? 아니, 주제가 뭡니까? 예? 주제가 뭐냐고요? 아니, 똑같은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 내가 양쪽에다가 내가 주문을 했습니다. 자, 우리 이광일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딱딱하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사진행 발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저는 뭐 사실은 초선 의원입니다. 그 이전에도 지방의원을 해보긴 해봤지만, 입법기관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은 법안을 빨리 만들고 불편부당한 걸 제거해 나가는 거죠. 그것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입법 본연의 임무인데,
저희 정무위에서 이제 법안 심사가 너무 없다 보니까 그걸 한번 꼭 지적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법안 심사를 한 서너 번이라도 더 해서 불편부당한 어떤 잘못돼 있는 옷들을 좀 제거해줘서 민생 현안이 좀 돌아갈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부탁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의사진행 발언이잖아 이거.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좀 유념해서 좀 기간 좀 많이 잡아주십시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도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양 간사님께 12월 초 중순에도 소위를 좀 더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하기로 했었습니다. 하기로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김용만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네, 저희가 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뭐 자료 미제출이나 위증 같은 내용들을 갖고 국회증감법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이제 우리 간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저는 제출을 했는데요. 이 부분 또한 너무 지체되지 않고 간사님들 간의 빠른 협의를 통해 가지고 국정감사 후속 조치, 국회증감법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좀 처벌을 하고 빠르게 넘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우리 박봉계 의원님, 존경하는 박봉계 의원님 먼저 드리고. 30초도 안 걸려요. 저는 제가 법안 1소인지 2소인지를 까먹었습니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1소인지. 누구 때문에 알았냐? 김남근 의원님 때문에 알았습니다. 아니 1소위 같이 좋은 법안 소위에 가 있으면서 뭐 하시는 거냐고. 아니 내가 뭘 얘기를 하고 싶어도 장이 열려야지 이게 무슨 법안을 심사를 하든지 말든지 해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12월에 2번만 열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법안을 심사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존경하는 이현성 의원님. 저도 뭐 법안 심사와 관련해서 뭐 일반적인 의견입니다만은 한 가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밀려 있는 안건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일률적으로 순서대로 처리를 하니까 좀 실적이 좀 안 나는 것 같은데 우리 양당 간사님들께서 좀 의논을 하셔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비쟁점 법안이면 나를 따로 잡아가지고 그 부분만은 좀 따로 떼내서 미리 심사를 하시면은 우리 법안 처리에도 좀 진전이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의견 한번 제안해 봅니다. 자, 우리 간사님께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조금 대외 활동보다는 우리 법안 심사에 조금 더 우리 같이 집중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시겠다고 다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명호 수석 전문위원께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전문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단말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입니다. 김은혜, 김현정, 안도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가치 고정형 디지털 자산 발행과 관련된 3건의 제정안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확대 추세,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한 입법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2단계 입법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재정법으로 규율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주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적 보험과 민간 보험을 종합적으로 조정,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일한 취지로 발의되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함께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장기 소액 연체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소득재산심사 과정에서 채무자의 동의 없이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특례에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수집,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의 광범위성을 감안할 때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강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것입니다. 이는 위원회 위상을 제고하고 규제와 관련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동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합리화를 추진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규제합리화위원회 구성에 맞추어 종전 민간위원회 임기를 종료할 경우 위원회 결정의 독립성 및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선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 소관 1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납품업자 등이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신속한 구제,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그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김남근 의원, 김현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기금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가 피해의 구제로 이어지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공기금의 신설은 예산 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과 다른 분야의 피해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고 과징금 수익 규모는 연도별 편차가 크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므로 재원의 확보와 기금 사업의 안정적 추진 측면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최기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국가보훈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국가보훈부 소관 9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10건 등 총 1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국가보훈부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효창공원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현충원으로 승격 지정하여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애국 선열에 대한 예우와 국가의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개정안 심사 시 현재 묘역의 관리상 문제점을 개정하려는 입법 취지와 함께 효창공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의견 및 군인묘 조성 취지와 관련 없는 시설에 대한 이전 대책 마련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요약보고서 12쪽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68항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단민원 조정 해결에 관한 법률안은 집단민원을 조정이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분쟁한 신속한 해결을 통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제정안은 자신 관련 고충 민원에 대한 조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부패 방지 권익위법 외에 별도 법 제정의 필요성, 국무조정실 소관 갈등 관리 체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9항 김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심판법 개정안은 시군 자치구 등의 장이 시군 자치구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한 인용 제결에 대한 불복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과 행정심판위원회 간 위법 부당 판단 편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인용 제결에 대한 불복을 허용할 경우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신속한 권리구자를 꾀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의 장점이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토론 순서입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한 대체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먼저 존경하는 허영 의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 김성원 의원님 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자, 3분 드리세요. 네, 아마 오늘
일소일에 상정된 법안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대체 토론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상정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와 관련해서 제도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보다 정교한 제도 설계를 위해서 위원님들께 몇 가지 고민해 주실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격 발견의 1차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모가는 발행사와 주관사가 산정해서 제시하고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코너스톤 제도 논의와 함께 증권사의 총액 인수 책임 강화와 사후 평가와 페널티 체계 개선 문제를 반드시 병행해서 다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 주관사와 기관 간의 이하 상충과 지배구조 리스크에 대한 우려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관계를 통해서 주관사가 코너스톤 투자자에게 특혜나 우회 지원을 약속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제재 근거를 아주 촘촘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주주와 경영진과 밀접한 기관이 코너스톤으로 참여함으로써 상장 이후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해지지 않는지, 또 향후 또 다른 딜의 수수료나 배정과 연계된 복합적인 거래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들여다보고 이를 차단할 보호장치를 갖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기관 특혜에 대한 우려입니다. 사전 협상력이 있는 소수기관의 물량이 집중되는 구조에서는 현실적으로 자본력과 거래 이력이 풍부한 대형기관이 주요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소형 운용사나 개인 투자자는 공모시장 접근 통로가 아주 좁아졌다 느낄 수밖에 없고, 이는 자본시장 참여 기반을 넓히려는 국정 목표에도 어긋납니다. 자격요건과 배정 한도, 공시와 설명 책임을 어떻게 균형 있게 설계할지 세심한 고민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의 성공에 직결된 모든 안전장치들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는 만큼 정부가 어떤 대안과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법안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정부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존경 김성원 위원님, 네, 대체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위원회 부위원장님이 나와 주셨나요? 예, 부위원장 선정됐습니다. 예, 저희 왼편에 좀 나와 주시면 지하겠습니다. 시간 잠깐. 네, 위원장님. 지금 의사일정 39항 이강일 의원님께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아주 좋은 내용의 법안을 내주셨는데, 이거 보니까 이제 수사기관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제 이런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건데,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윤석열 정부 때 감사원이 유병호식 감사라 해서 무차별하게 공무원들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KTX를 언제 타고 또 왜 타고 또 출퇴근, 그다음에 코로나 접종 여부를 받았는지 수많은 공무원들의 그걸 갖다가 다 받아서 감사하는 데 쓰였고, 또 감사 대상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어떤 대상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한정 없이 무제한으로 포렌식해서 그래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예도 있었는데요. 지금 이 감사원이라든가 혹은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도 범죄정보, 그러니까 범정 비슷하게 계좌 내역을 갖다가 추적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방지하거나 좀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요 점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께서는 어떤 그 대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그 개인정보 수집의 정당한 근거, 그리고 대상이 공무원일 때, 공무원인 경우 예. 또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도 그렇죠. 공무원이 특별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 지금 이제 유병호 씨가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행위를 방해하고 있다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털어갔거든요. 예. 그리고 그 턴 개인정보를 갖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면서 많은 공직자들을 수사를 받게 했고, 지금은 월성원전이라든가 통계 조작 그 사안이 다 지금
줄줄이 무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국가기관이 특히 감사원이 기본권을 위배하고 적법 절차를 위반하면서 쉽게 말해서 헛짓거리 한 거죠. 그런 거를 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좀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것에 대한 어떤 법적인 개정이라든가 대안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광희 의원께서 좋은 법안을 내셨길래 수사기관이 아닌 국가기관,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고요. 이강일 의원님 그 의원 발의 입법은 자세히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법상에 공무원에 대한 뭐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때는 명확한 근거를 갖고 해야 됩니다. 15조나 또는 18조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잘 들여다보겠고 지금 이강일 의원님 주시는 의견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법안 심의할 때 그 우리 허영 의원님하고 우리 김성은 의원님 말씀하신 거 잘 예, 논의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좋겠습니다. 예, 우리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장수 의원님 대체 토론. 금융위원장님, 네. 예, 그 의사일정 제12랑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개정안 보면 이게 지금 그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돈을 빌렸을 때는 연대채무자가 나중에 그 주채무자가 그 조정이 되면 채무 조정이 되면 연대채무자도 같이 조정이 되는데 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다 돈을 빌렸을 때는 주채무가 조정이 돼도 연대채무자가 채무 조정이 안 돼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고 너무 불균형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입법 그 우리 정무위에서는 채권 규모 감소나 뭐 기금 건전성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기금 건전성과 이 형평성이나 연대 채무의 부종성이라고 하는 원칙적인 측면에서 보면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건이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의견 갖고 계세요? 금융위원회에서는?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전부 연대 책임은 이제 자꾸 없애가는 그런 그렇죠. 경향인데 예, 예. 거기 또 이제 그 내부 사정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저희들이 더 예, 적극적으로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어디에서 돈을 빌렸느냐에 따라서 이게 연대 채무가 어떤 건 계속되고 어떤 건 조정되지 않고 한다면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법안 소위 그 심의할 때 금융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좀 잘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권익위원장님, 저희들이 제가 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국민권익위원회법 즉 개별 그 열거주의를 포괄주의로 굉장히 큰 변화인데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이거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상을 전폭적으로 높일 수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곽종근 같은 분이 지금 현재 권익위원회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가 안 되잖아요. 이런 거 좀 없애야 되는 건데 지금 권익위원회랑 지금 저희들이 실무협의를 하다 보면 오히려 권익위원회가 더 소극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이거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는 식으로 너무 소극적으로 나오시는 게 아닌가. 한 번에 어려우면 단계적으로라도 포괄주의로의 대변화를 권익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준비하지는 못할 망정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나오면 이거는 저는 담당 소관부서가 할 수 있는 태도인가 근본적으로 좀 의문이 생기거든요. 자, 대체 토론 하시는 겁니다. 신장수 의원님. 예, 어떠십니까? 입법적으로 좀 해결할 문제가 좀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말씀 잘 듣고요. 의원님 말씀 좀 반영되도록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대체 토론 마치겠습니다. 신장식 의원님은 이소희 위원이고 권익위원회 소관위원이세요. 그러니까 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자, 대체 토론을 종결하고 오늘 상정한 안건들을 각각 소위원회에 해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소위원회 위원장님 및 소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법률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동법률안을 발의하신 김상훈 의원 등 10인으로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어 국회법 제90조 제1항 단서 및 제90조 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이 의안의 철회 동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각 기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자, 진행해도 되나요? 의사투족선 5분의 1이라서 하시면 의결되나? 의결은 됩니다. 예? 많이 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 정기에 제10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부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노트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법률안을 먼저 상정한 이후에 법률안 철회 동의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법안 상정하고 하세요. 자,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9항까지 이상 6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토보고를 듣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하시겠습니까? 예, 1분 강민구 의원님 하시고 우리 강윤현 의원님 하시고 그렇게 해서 1분씩 드세요. 예, 먼저 하세요. 예,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국무총리실이 기어이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출범시켰습니다. 75만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수사권 기소권도 없는 급조된 행정부 TF가 관련 영장도 범위 제한도 없이 공무원 개개인의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북한의 감시 시스템인 5 담당자가 지금 이 이른바 제보센터를 운영해 투수를 받음으로써 지금 이재명식 5 담당자가 아니냐는 시중의 평가도 있습니다. 우리 조정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정부 부처가 인사철마다 사실은 사실과 동떨어진 투수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또 이러한 것 자체가 아예 공직 사회를 무너뜨리겠다는 발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국무조정실장에게 이번에 편향된 인사들을 외부 알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순서대로 우리 강준호 의원님 하시죠. 최근 신여법과 관련해서 여러 경로로 협조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법안 논의에 앞서서 점검을 해야 할 사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일부 신협조합의 비위 의혹을 지적했습니다. 내부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황도 확인했고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감독 부실과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만큼 그에 대한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장의 문제를 바로잡지 않은 채 법 개정 논의부터 서두르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신협법 개정은 감독 체계 보완과 실태 점검이 확실히 진행된 뒤에 논의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명확한 일정과 조치 계획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 확인 없이 법안 처리 논의를 이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다음 우리 존경하는 김재섭 의원님. 저도 국무조정실장님께 이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내란 TF라고 만들어 놓은 이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을 뭐 발본색원하겠다는 건데 가담이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그 부정확하고 모호한 단어를 가지고 가담이라고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무한종으로 넓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공무원들 대상으로 무한종 확대를 해서 대상도 확대하고 범위도 확대해가지고 사실상 다 검열하고 사찰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거 공무조정실이 너무 무책임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저는 형사법에 반하는 반헌법적인 TF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거 구성해도 되겠습니까? 거기 인사 구성에 관해서도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고 그 내용에 관해서도 이런저런 논란이 있고 심지어 그 방식은 대단히 위헌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국무조정실장님 이거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좀 밝혀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이건 분명히 중요한 문제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존경하는 박상혁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1분 드리겠습니다. 예, 경기도 김포울의 박상혁 의원입니다. 그 12월 3일이 곧 1년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면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밝히는 사실인데 그 당시 12월 밤에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나서 다음 날 심지어 청와대 그 당시 대통령 안보실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미국 대사관에 전령이 가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을 해라. 대한민국이 기독교적 윤리관으로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운영해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최근에도 밝혀졌습니다. 또한 당시 법무부 과장은 계엄을 합리화하는 그런 논리를 제공해가지고 이른바 뭐 4인 회동인가에도 보고가 됐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계속적으로 밝혀지기 때문에 이런 TF가 빨리 전격적으로 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무조정실장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차없이 진행해 주실 바랍니다. 저한테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의사진행 발언. 자, 그만하시죠. 똑같은 내용이면 그만하세요. 서로 같은 이야기면 그만하시죠. 예, 자 국무조정실장님, 예. 그 우리 여야 의원들이 여야 의원들이 각자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예.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고 계시죠? 공무원들은 공무원입니다. 예, 왜냐하면 공무원을 편가르게 해서 흔들어 놓으면 현 정부가 손해 봅니다. 알고 계시죠? 예. 현 정부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국민이 피해를 보는 거고. 자, 예. 아니 같은 내용이면 뭐예요? 예? 아니 주제가 뭡니까? 예? 주제가 뭐냐고요? 아니 똑같은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 내가 양쪽에다가 내가 주문을 했습니다. 자 우리 이가일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딱딱하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사진행 발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저는 뭐 사실은 초선 의원입니다. 그 이전에도 지방 의원을 해보긴 해봤지만 입법기관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은 법안을 빨리 만들고 불편부당한 걸 제거해 나가는 거죠. 그것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입법 본연의 임무인데 저희 정무위에서 이제 법안 심사가 너무 없다 보니까 그걸 한번 꼭 지적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법안 심사를 한 서너 번이라도 더 해서 불편부당한 어떤 잘못돼 있는 옷들을 좀 제거해줘서 민생 현안이 좀 돌아갈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부탁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의사진행 발언이잖아요, 이거.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좀 유념해서 좀 기간 좀 많이 잡아주십시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도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양 간사님께 12월 초 중순에도 소위를 좀 더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하기로 했었습니다. 하기로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우리 김용만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네, 저희가 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뭐 자료 미제출이나 위증 같은 내용들을 갖고 국회증감법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이제 우리 간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저는 제출을 했는데요. 이 부분 또한 너무 지체되지 않고 간사님들 간의 빠른 협의를 통해 가지고 국정감사 후속 조치, 국회증감법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좀 처벌을 하고 빠르게 넘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우리 박봉계 의원님, 존경하는 박봉계 의원님 먼저 드리고. 30초도 안 걸려요. 저는 제가
법안 1소인지 2소인지를 까먹었습니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1소인지. 누구 때문에 알았냐? 김남근 의원님 때문에 알았습니다. 아니 1소위 같이 좋은 법안 소위에 가 있으면서 뭐 하시는 거냐고. 아니 내가 뭘 얘기를 하고 싶어도 장이 열려야지 이게 무슨 법안을 심사를 하든지 말든지 해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12월에 2번만 열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법안을 심사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존경하는 이현성 의원님. 예, 저도 뭐 법안 심사와 관련해서 뭐 일반적인 의견입니다만은 한 가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밀려 있는 안건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일률적으로 순서대로 처리를 하니까 좀 실적이 좀 안 나는 것 같은데 우리 양당 간사님들께서 좀 의논을 하셔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비쟁점 법안이면 나를 따로 잡아가지고 그 부분만은 좀 따로 떼내서 미리 심사를 하시면은 우리 법안 처리에도 좀 진전이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의견 한번 예. 제안해 봅니다. 예. 자, 우리 간사님께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조금 대외 활동보다는 우리 법안 심사에 조금 더 우리 같이 집중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시겠다고 다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명호 수석 전문위원께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전문은 의사 일정 순서에 따라 단말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 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입니다. 김은혜, 김현정, 안도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가치 고정형 디지털 자산 발행과 관련된 3건의 제정안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확대 추세,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한 입법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2단계 입법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재정법으로 규율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주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적 보험과 민간 보험을 종합적으로 조정,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일한 취지로 발의되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함께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장기 소액 연체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소득재산심사 과정에서 채무자의 동의 없이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특례에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수집,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